결혼 40년 차, 마침내 찾아온 남편의 정년퇴직. 순자는 이제야 비로소 평온한 일상이 시작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침 식탁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은 식탁 의자를 끌어당겨 앉을 뿐 순자를 향해 눈길 한번 주지 않습니다. 숟가락이 사기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만이 적막한 거실을 채웁니다. 순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을 식탁 위에 올립니다. 남편은 묵묵히 밥만 삼킵니다. 40년 동안 매일 반복해온 아침이지만 지금 이 순간 식탁 위를 흐르는 공기는 숨이 막힐 듯 무겁습니다. 순자는 찻잔을 쥐고 벽에 걸린 시계 초침 소리를 듣습니다. 째깍째깍. 남편의 젓가락은 반찬을 향해 바쁘게 움직이지만 그 시선은 끝내 순자의 얼굴에 닿지 않습니다. 순자가 건넨 물컵조차 남편은 대답 없이 받아들 뿐입니다. 따뜻해야 할 집안의 공기는 서늘하게 식어갑니다. 순자는 묵묵히 식탁 한쪽에 앉아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그가 식사를 마치고 일어서기까지 두 사람 사이에는 그 어떤 대화도 오가지 않습니다. 남편이 숟가락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습니다. 순자가 조심스럽게 건넨 반찬 접시를 남편은 손등으로 밀쳐냅니다. 식탁 위로 멸치볶음 몇 점이 흩어집니다. 남편의 입에서 날카로운 말이 튀어나옵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참견이야. 이 집에서 당신이 하는 게 대체 뭐야?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반찬을 줍습니다. 남편은 혀를 차며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순자는 묵묵히 식탁을 닦습니다. 행주를 쥔 손끝에 힘이 들어갑니다. 남편은 거실을 가로질러가며 순자를 투명인간 취급합니다. 당신은 그냥 여기서 밥이나 차리면 돼. 그게 당신 몫이야. 순자는 고개를 숙인 채 바닥만 바라봅니다. 거실 한가운데 서 있는 그녀의 어깨가 눈에 띄게 움츠러듭니다. 40년의 세월이 부정당하는 순간입니다. 남편은 안방문을 쾅 닫고 들어갑니다. 닫힌 문 앞에서 순자는 숨을 몰아쉽니다. 창밖으로 비치는 햇살은 눈부시지만 집안 공기는 마치 얼음장처럼 차갑게 순자를 짓누릅니다. 순자는 식탁 의자를 끌어당겨 천천히 앉습니다. 빈 그릇들 사이로 자신의 손을 내려다봅니다. 굳은 살 박인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자신의 존재가 이 집에서 점점 희미해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묵직한 잠금장치 소리가 들립니다. 남편이 동창회 모임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거실에 남은 것은 멈춘 듯한 정적뿐입니다. 순자는 앞치마끈을 고쳐매고 서재로 향합니다. 평소 남편이 엄격히 출입을 금하던 공간입니다. 순자는 책상 위 먼지를 털어내고 책장에 꽂힌 책들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남편의 손길이 닿지 않은 책장 구석, 책들이 빽빽하게 채워진 틈새로 무언가 딱딱한 것이 걸립니다. 순자는 손가락을 집어넣어 그것을 당깁니다. 낡은 가죽 노트입니다. 겉면은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합니다. 순자는 거실 창가로 다가가 햇빛 아래 노트를 펼칩니다. 종이가 넘어가는 서걱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첫 장을 넘기는 순자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노트 안에는 남편의 정갈한 필체로 수많은 숫자와 지명들이 적혀 있습니다. 순자는 숨을 죽인 채 페이지를 넘깁니다. 노트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갑니다. 심장 박동 소리가 귓가에 울릴 정도로 긴장감이 팽팽해집니다. 이 노트가 이 집의 평화를 어떻게 뒤흔들지 예감한 듯 순자는 침을 꿀꺽 삼키며 다음 장으로 시선을 옮깁니다. 순자의 눈동자가 페이지 위를 바쁘게 훑습니다. 낯선 여성의 이름이 적힌 계좌 번호들이 줄을 잇습니다. 퇴직금 전액이 빠져나간 날짜와 금액이 붉은 펜으로 정교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자는 손을 뻗어 그 숫자를 짚어봅니다. 종이 위로 잉크 자국이 선명합니다. 페이지를 넘기자 교회 별장의 지번과 매매 계약서 사본이 나옵니다. 순자는 숨을 몰아쉬지만
공기가 폐부까지 닿지 않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짓눌리는 듯한 통증이 밀려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이 고작 이 종이 몇 장 속의 숫자들로 요약되었다는 사실이 순자를 덮칩니다. 그녀는 벽에 등을 기대고 미끄러지듯 주저앉습니다. 노트 끝을 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립니다. 방 안의 시계 초침 소리가 마치 심장을 찌르는 것처럼 날카롭게 들립니다. 순자는 다시 노트를 봅니다. 남편이 자신을 비웃으며 내뱉던 말들이 이제야 비수처럼 꽂힙니다. 그 모든 무시와 냉대는 결국 이 은밀한 배신을 감추기 위한 가면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순자는 입술을 굳게 깨뭅니다. 눈앞이 흐려지지만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대신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굳어갑니다. 신뢰라는 이름으로 쌓아 올린 40년의 탑이 산산조각 나며 바닥으로 흩어집니다. 순자는 거친 숨을 몰아쉬던 가슴을 억지로 진정시킵니다. 떨리는 손으로 노트에 구겨진 모서리를 펴고 책장 안쪽 깊숙한 곳에 조용히 밀어넣습니다. 남편이 평소 책을 꽂아두던 각도 그대로 다시 맞춥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책장 앞을 정리하는 그녀의 손길은 기계적으로 움직입니다.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울 앞에 섭니다. 붉게 충혈된 눈가를 손등으로 닦아내고 거울 속 자신의 표정을 살핍니다. 방금 전까지 휘몰아치던 감정의 파도는 어느새 얼어붙은 호수처럼 팽팽하게 굳어버립니다. 그녀는 입꼬리를 미세하게 올렸다 내리며 감정을 완벽하게 통제합니다. 집안의 모든 공기가 차갑게 가라앉습니다. 순자는 서재 문을 닫고 나와 부엌으로 향합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 물 한 잔을 따릅니다. 물컵을 쥔 손끝에 힘이 들어갑니다. 남편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올 때 자신이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이미 머릿속으로 계산합니다. 울분은 이제 뜨거운 눈물이 아닌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그녀의 내면에 자리 잡습니다. 순자는 창밖을 응시합니다. 저녁 노을이 지는 하늘 아래 그녀의 눈빛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얼음처럼 차갑게 빛납니다. 이제부터 시작될 긴 싸움을 위해 그녀는 자신의 모든 감정을 완전히 숨기기로 결심합니다. 순자는 다음 날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남편의 식탁을 차립니다. 정갈하게 밥을 짓고 국을 데우는 그녀의 손길에는 일말의 주저함도 없습니다. 남편이 숟가락을 드는 것을 확인한 뒤 그녀는 밝은 표정으로 그의 외출을 배웅합니다.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순자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그녀는 곧장 외출복으로 갈아입고 집을 나섭니다. 도시의 번화가 낡은 건물 3층에 위치한 가사 전문 변호사 사무실로 향합니다. 순자는 가방 속에서 미리 복사해둔 서류들과 남편의 금융거래 내역을 꺼내놓습니다. 변호사 앞에서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 대신 차분하고 간결한 문장으로 상황을 설명합니다. 남편이 별장 매매 계약서를 숨긴 시점과 자금이 이동한 경로를 하나씩 짚어갑니다. 순자는 변호사가 건네주는 증빙서류 목록을 꼼꼼히 확인하며 서명합니다. 그녀는 수첩의 법적 대응의 핵심 일정과 필요한 증거물들을 일목요연하게 적어내려갑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서는 순자의 발걸음은 이전보다 훨씬 단호합니다. 그녀는 다시 집으로 돌아와 남편이 사용하는 서재의 동선을 살핍니다. 남편이 방심한 사이 그녀는 은밀하게 남은 증거들을 찾아내어 복사하고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습니다. 차곡차곡 쌓이는 서류 봉투 속에는 남편의 치밀한 배신을 무너뜨릴 날카로운 무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순자는 창밖을 보며 짧게 숨을 내뱉습니다. 이제 그녀의 반격은 되돌릴 수 없는 궤도에 올랐습니다. 남편은 안방에서 분주하게 짐을 꾸립니다. 서랍을 열고 닫는 소리와 옷가지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집안을 채웁니다. 순자는 부엌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도마 위에서 칼이 규칙적으로 도마를 때리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남편이 거실로 나와 식탁 의자를 빼고 앉습니다. 그는 여전히 순자를 쳐다보지 않은 채 가방의 지퍼를 잠급니다.
순자는 가스레인지 불을 끄고 천천히 식탁으로 다가갑니다. 그녀의 손에는 두툼한 갈색 서류 봉투가 들려 있습니다. 순자는 남편의 숟가락 옆에 그 봉투를 묵직하게 내려놓습니다. 탁 하는 소리가 식탁 위에 날카롭게 울립니다. 남편이 의아한 듯 고개를 들어 올립니다. 순자는 그를 내려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남편의 시선을 정면으로 꿰뚫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재산 분할 청구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습니다. 남편의 손이 멈춥니다. 그는 봉투를 내려다보고 다시 순자의 얼굴을 번갈아 봅니다. 공기 중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돕니다. 순자는 의자를 뒤로 빼고 남편의 맞은편에 앉습니다. 그녀는 깍지를 낀 채 식탁 위에 손을 올리고 남편이 봉투를 열기를 기다립니다. 거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를 가로지릅니다. 순자의 입술이 굳게 닫혀 있고 그녀의 호흡은 더없이 고요합니다. 남편의 손가락이 떨리며 서류 봉투의 틈을 벌립니다. 그는 봉투 안에서 쏟아져 나온 자금 흐름 정리표와 별장 매매 계약서를 확인합니다. 순자가 미리 준비한 증거들이 명확한 수치로 눈앞에 펼쳐지자 남편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르게 빠져나갑니다. 그는 입술을 달싹이지만 어떤 변명도 뱉어내지 못합니다. 남편은 쥐고 있던 서류를 바닥으로 떨어뜨리며 식탁 위로 고개를 푹 숙입니다. 순자는 그 모습을 말없이 내려다봅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 벽에 걸린 달력을 확인하고 다시 남편을 향해 한 걸음 다가갑니다. 남편의 어깨가 눈에 띄게 작게 떨립니다. 몇 달 후 법정에 엄숙한 공기가 흐릅니다. 순자는 변호사와 함께 판사 앞에 섭니다. 판결문이 낭독되는 동안 순자의 등은 곧게 펴져 있습니다. 남편은 방청석 뒤편에서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침묵을 지킵니다. 판사의 의사봉 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지며 순자의 모든 재산권이 법적으로 온전히 그녀의 몫임을 선언합니다. 순자는 법정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옵니다. 따스한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춥니다. 그녀는 가방을 고쳐매고 자신의 이름으로 된 통장을 확인합니다. 긴 세월 동안 억눌려 있던 무거운 짐이 완전히 내려앉는 순간입니다. 순자는 푸른 숲이 한눈에 들어오는 언덕 위 작은 가게를 열었습니다. 나무 문을 밀고 들어가면 찻잎을 돋는 고소한 향기가 코끝을 스칩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창문을 활짝 열어 숲의 공기를 실내로 들입니다. 창가에는 정갈하게 닦인 닭이들이 햇살을 받아 반짝입니다. 순자는 뜨거운 물을 찻주전자에 붓습니다. 찻잎이 물속에서 천천히 펴지는 모습을 그녀는 가만히 지켜봅니다. 찻잔에 차를 따르는 그녀의 손길은 더없이 침착합니다. 가게 문에 달린 종이 맑게 울리며 손님들이 들어옵니다. 순자는 웃으며 그들에게 차를 내어줍니다. 이웃들은 따뜻한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순자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눕니다. 가게 안에는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차 향기가 가득 찹니다. 순자는 찻잔을 닦으며 창밖의 숲을 바라봅니다. 그녀는 앞치마를 고쳐매고 다시 새로운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분주하게 움직이는 그녀의 발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이 단순하고 정직한 노동 속에서 순자는 평온함을 찾습니다. 찻집은 이제 그녀의 새로운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뿌리가 되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찻집 안쪽 깊숙이 스며듭니다. 순자는 마지막 찻잔을 헹궈 선반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녀는 앞치마를 벗어 걸어두고 찻집 앞마당으로 걸어 나옵니다. 길가에 핀 작은 꽃들을 지나치며 순자는 자신의 이름을 나지막이 불러봅니다. 그 누구의 아내도 아닌 오직 순자로서 살아가는 지금의 시간이 그녀의 발끝에 닿습니다. 그녀는 숲을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깁니다. 등 뒤로 찻집의 은은한 조명이 켜지고 순자는 어깨를 펴고 지평선을 응시합니다. 굽어있던 허리는 곧게 펴졌고 거침없는 발걸음은 흙길 위로 선명한 자국을 남깁니다. 지나온 40년의 세월이 그녀를 짓눌렀던 무게라면
지금의 이 한 걸음은 스스로를 일으켜 세운 존엄의 증거입니다. 순자는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녀는 숲의 끝자락에서 바람을 맞으며 멈춰 섭니다. 나이가 들어 다시 시작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그녀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스스로의 단단한 눈빛으로 증명합니다. 노을이 순자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립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숲길을 따라 더 깊은 곳으로 발을 내딛습니다. 멈추지 않는 그 뒷모습 위로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의 당당한 생애가 깊게 새겨집니다.